튜토리얼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파워 쿼리를 가지고 어떻게 전체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좀 더 자동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아울러서 저희가 파워 쿼리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 때 데이터의 형식 중에서 구조화된 데이터 형식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그 내용을 기억하실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개념적인 내용만 좀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그런 녀석들의 모습을 파워 쿼리에서는 간헐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디테일하게 말씀은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나중에 파워 쿼리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사용하시려고 하신다고 하시면 파워 쿼리에서의 또 함수가 있고, 그 함수의 종류만 대략 한 70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함수를 직접 여러분들이 입력하셔서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인 과정보다는 중고급 과정으로 보통 이해하시면 되겠죠. 어느 정도 좀 파워 쿼리가 좀 익숙해지고 기본적인 메뉴에 대한 활용도 어느 정도가 다 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좀 더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개념 중에 하나인 테이블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쓰시냐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활용도가 좀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예제에 대한 부분과 실무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데이터의 프로세스를 조금 더 자동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내용과 같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실무적으로 진행했던 프로젝트에서 영감을 얻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데이터의 형식만 조금 틀릴 뿐이지 현업에서 요구사항이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어느 특정 부분, 가장 이건 노멀한 부분이어서 아무래도 좀 활용 빈도가 되게 높으실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왼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는 측면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잘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제가 흔히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플랫한 파일로 로우 데이터를 관리하게 되면 되게 힘들어진다. 플랫한 파일에 장단점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거는 그 플랫한 파일로 가기 위해서 결국에는 엑셀에서 처리할 때는 함수를 가지고 처리한단 말이죠. 가장 대표적인 함수가 이제 vlookup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덱스 매치 또는 인다이렉트 함수 또는 배열 함수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함수를 쓰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의 플랫한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하나의 플랫한 파일을 왜 만드냐? 왜 플랫한 파일을 만드느냐? 결국은 그 플랫한 파일이 기본적으로 데이터 원본의 역할을 하고, 그 자체를 그냥 피벗을 돌리시면 너무나도 쉽게, 왜냐하면 플랫한 파일은 제가 보고 싶어하는 녀석들이 다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모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다 여기에 조금씩 그 내용들이 관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어떤 중요하거나 또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그 핵심의 덩어리를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어떤 시나리오 기반 하에서 이제 하나로 다 녹여 들어가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 개념, 여기에서 그 개념들이 조금씩 이제 묻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이제 하나의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보시고 난 다음에 그거를 융합하는 과정들이 대부분 많이 약해요. 교육 과정에서도 보면 일반적으로, 그래서 교육센터에서 나오는 실무 엑셀, 그래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보시면 그걸 다 낱개로 쪼갠단 말이죠. 그래서 함수, 어떤 기능 이렇게만 이제 보시잖아요. 근데 실무에서는 함수에 vlookup만 나오는 그런 실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에 대한 복합적인 내용들이 다 섞이고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하나씩을 보셨으면 이제는 그 전체적인 그림이 다 들어가 있는 녀석들을 좀 더 보시면서 이 녀석은 어떻게 분해를 할 수가 있고 이 부분에서는 어떤 기능을 적용하면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모든 책이라든가 모든 강좌들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에 집중하는데 거의 모든 포커스를 맞췄지. 이런 것들을 전체의 큰 한 덩어리를 세분화만 시켰지 그 전체를 어떤 식으로 프로세스 과정으로 어떻게 쪼개서 볼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적인 내용들을 다 보신 상태 또는 공부하신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적용하시려고 하시면 깝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하나씩 적용했을 때는 분명히 어떤 내용인지 알겠는데 도대체 이 큰 녀석을 어떻게 분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쪼개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한눈에 익숙하게 들어오지가 않죠. 왜냐하면 여러 번의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하지만 어느 일정 부분에서는 그러한 방법의 접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지금까지 말씀 안 드렸던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크게 어렵지는 않으세요. 제가 말씀드린 이 루틴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그 나머지 뒤에 거는 아주 쉽게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보실게요. 자, 왼쪽에 있는 거는요. 보시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데이터 모델에서 팩트 테이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 판매 데이터가 되는 거죠. 이 판매 데이터는 수기로 그냥 그 날짜별로 쭉 누적해서 만들어 나가는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시스템에서 받은 데이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SAP에서 다운받은 데이터거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운받은 거거나 아니면 웹상에서 관리자 베이스에서 다운받은 거 또는 뭐 매출에 관련된 포스에서 다운받은 거나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핵심이 되는 데이터고요.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품, 거래처 등급이 각각의 이제 시트로 제품, 거래처 등급이 각각의 시트로 있는데요. 이게 계속 보기가 번거로워서 일단은 제가 각각의 시트, 별도 시트를 만들었던 해당되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하나로 지금 제가 다 그냥 붙여넣기를 해서 한쪽에 다 몰아넣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제품명이라고 하는 요 녀석을 기반으로 해서요. 여기도 제품명이 있죠. 얘는 릴레이션이 이렇게 맺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거래처라고 하는 거래처명을 기준으로 해서요. 자, 이 녀석을 기준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거래처라고 하는 이 테이블 구조에서 이 녀석도 릴레이션을 가져가서 여기다가 뿌려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거래처 등급은 또 다시 또 등급 테이블과 릴레이션을 맺고 그 다음에 할인율을 일로 끄집어 오면 되겠죠.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에서 이 데이터를 근간으로 해서 플랫한 파일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플랫한 파일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결국 여기에는 원가와 그 다음에 판매가를 가져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등급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할인율을 가지고 오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보고자 하는 모든 데이터가 여기 다 있어요. 자, 이 데이터가 플랫한 파일이에요. 결국 플랫한 파일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저희가 보고 싶어하는 그러면 판매 일자별 매출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원가와 판매가가 나오니까 그렇죠? 판매가 곱하기 수량하면 전체에 대한 매출이 나오겠죠. 판매가 원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전체에 대한 원가가 나올 거고요. 그럼 이익률이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등급에 대한 부분 그러면 할인율이 적용되는 거니까 할인율 적용돼서 기본적으로 어떤 제품이 할인율이 얼마큼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매출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할인율이 적용이 안 됐을 때의 매출과 할인이 적용됐을 때 매출의 갭 차이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즉 이렇게 원본 데이터가 플랫한 파일로 되어 있으면 이 녀석을 그냥 피벗 테이블로 만드셔서 피벗 테이블에서 어쨌든 간에 지지고 볶고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깔끔해집니다. 릴레이션 맺을 것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의 릴레이션, 하나의 플랫 파일인데요.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신다고 했을 때 이게 로우 데이터가 돼서 자, 이 플랫한 파일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릴레이션으로 이제 만약에 이거 관계를 할 때는 그러면 이 지금 보시는 판매 테이블이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중심에 자리 잡을 거고요. 그 판매 테이블 중에서 제품명이라고 하는 이 값과 얘는 릴레이션을 맺겠죠. 1대 다의 릴레이션을 맺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거래처라고 하는 녀석 있잖아요. 거래처라고 하는 녀석은 이 거래처 여기와 1대 다의 관계를 맺을 거죠. 그리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다시 또 1대 다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필터의 흐름의 방향은 1에서 다의 방향으로 필터링이 흘러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에서 다의 방향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데이터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냈을 때는 저희가 덱스 함수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아까 저희가 했던 뭐 이익률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덱스 함수로 측정 값을 만들어 내야 됐었죠. 그러면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시각화를 시킬 수 있고 파워 피벗으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제가 편의상 왼쪽으로 이렇게 큰 덩어리로 만든 거를 플랫한 파일, 플랫 파일 기반의 로우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른쪽은 데이터 모델 기반의 분석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만 있고 단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플랫한 파일을 만들기까지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브이로그를 계속 몇 번을 쳐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결국은 플랫한 파일이 기본적으로 원본 데이터가 됐다라고 하면 이 자체가 원본 데이터이기 때문에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면, 변환에 대한 부분은 데이터의 변경이 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프로덕트 A 제품이잖아요. 프로덕트 A 제품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이렇게 있어요. 이 A 제품에 대한 부분이 단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로우 데이터가 되면 여기에 가격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프로젝트 A에 대한 부분이. 이 자체가 로우 데이터, 플랫한 파일이 로우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는 일단 요거를 만들어내는 것도 좀 번거로운 작업이고, 그렇죠? 다 구축이 됐을 때 만약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이거 일일이 요거 다 바꿔줘야 돼요. 지금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한눈에 보시면서 가격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눈에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 일자라고 하는 데이터는 날짜 기반으로 밑으로 쌓여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데이터가 쌓여나갈 거란 말이에요. 처음 적을 때는 별 문제가 없죠. 이게 1000건, 10,000건이 되면요. A 제품의 프로덕트에 대한 부분만 다 바꾸는 것도 그것도 일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데이터 모델 개념에서의 데이터 관리 방식은 해당되는 테이블에서 원가와 판매가만 제가 변경을 해주면 다 릴레이션을 가지고 만들어서 긁어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데이터 모델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측정 값을 덱스 함수로 만들어내기가 무척 까다롭죠. 무척 까다로워요. 쉽지도 않고요. 기본적으로 좀 루틴화 되어 있는 것 빼고는 뭔가 좀 특별하게 우리만의 로직이 들어가는 그런 뭔가 측정 지표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조금 머리를 좀 쑤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찌됐든 간에 테이블 구조는 이렇게 구조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한 부분이 엑셀 단에서 구현할 때 엑셀을 구현하는 방법, 그럼 결국 파워 피벗으로 구현하는 방법, 파워 피벗이죠. 데이터 모델을 구현하는 방법,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데
그 중간자적인 요소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파워쿼리적인 방법. 파워쿼리로 어떻게 그런 동적인 내용들이 바뀌는 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잘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판매 데이터예요. 지금 파워쿼리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녀석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어차피 얘 판매 파일이잖아요. 판매 파일이니까요. 저희 요거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판매 파일이면 요것도 하나의 파일에 존재할 수 있고 아니면 각각 히트로 만들어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하시면 되죠? 머지 하시면 돼요. 머지를 몇 번 하시면 돼요? 하나, 둘, 세 번 하시면 되죠. 여기다가 3번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계산열을 만들어서 수량과 해당되는 원가 판매가 곱해서 매출가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할인율을 또 머지를 하시면 브이로그업이니까 가져오실 거잖아요. 그럼 수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할인율 적용된 그 금액으로 다시 또 새로운 열을 만들면 돼요. 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이 이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건 판매 일자라고 하는 판매 테이블 있잖아요. 각각을 한 번, 두 번 요놈하고 요거 해서 조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3번의 병합은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약간 좀 틀린 개념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이럴 때를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이 세 녀석들을 일단 하나의 파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의 판매 데이터가 하나가 나왔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녀석을 하나로 만들기 때문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제품명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일단 거래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원가와 판가, 등급, 할인율이 나오겠죠. 자, 이 데이터와 이 녀석을 붙일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제품명과 거래처가 나올 거고 원가와 판가, 그 다음에 거래처 등급, 이익률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 녀석들을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 테이블을 만들어 놓으면요. 전제가 뭐냐면 일단 모든 거래처는 모든 제품을 다 취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래처 값에 대해서 제품이 A부터 G까지 나와야 되고요. 제품 을에 대해서도 A부터 G까지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A부터 G까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원가와 판매가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에 거래처가 나왔기 때문에 거래처 등급도 가져올 거고 거래처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할인율도 가져올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녀석하고요. 이 녀석하고 엑셀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면 키값이 제품명과 거래처도 같이 키값이 돼야 돼요. 거래처도 같이 키값이 돼야 돼요. 제품이 G이면서 거래처는 기인 거. 그죠? 제품이 G이면서 거래처는 기인 건 좀 밑에 있겠죠. 그 값에 따른 부분을 통째로 다 여기다가 붙여줘야 되잖아요. 무조건 제품만 같다고 또는 요거만 같다고 이 값을 그냥 여기다 끌어다 줄 수는 없겠죠. 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효율적으로. 그런데 그러면 이 방법 있죠. 여기다가 하나하나씩 머지하는 방법. 요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이 방법을 말씀드리냐면 경우에 따라서는요. 제품 값이라고 하는 거래처는요. 제품 A하고 D만 취급해요. 그리고 정이라고 하는 데는 제품 G만 핸들링하는 그런 업체예요. 이거만 사가는 거래처라고요.
나머지는 A, B, C, D 이거 다 사가는 거랑 거래처예요. 고를 때 또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모든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 무리하지 마시고 첫 번째 브이로그로 하나하나씩 가져오는 거에 대한 부분 첫 번째 케이스 그거 하나 보실 거고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이거 가지고 하나씩 머지하셔서 가져오는 방법. 두 번째 각각의 상황별로 여러분들이 응용하실 수 있는 범위가 좀 레인지가 좀 있어서 그래요. 하나는 이렇게 머지했어요.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각각의 핵심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에요. 요걸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케이스를 두 개를 가지고 장하게 해당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린 건데 시나리오가 어떤 시나리오고 그 시나리오의 제약사항이라든가 해당되는 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의 것으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다소 힘드시더라도 해당되는 내용을 힘드시면 포즈 하셔서 이해하시고 꼭 다음으로 넘어가시거나 아니면 다시 되돌려서 해당되는 내용을 꼭 이해되실 때까지 몇 번이고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저희는 이제 실습을 할 건데요. 다음 영상으로 통해서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머지 하시는 거는 확인적인 차원에서 하시면 돼요. 이건 저희가 기존에 했던 거 그냥 다시 기능 확인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 두 번째 방법에 얘네들끼리 다 합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녀석이랑 합치는 방법. 그럼 어떻게 얘를 1대1로 매칭을 시켜줄 거냐? 그럼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값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이 테이블에 대해서 A, B, C, D, E, F, G가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동영상 통해서 여러분들 꼭 그 내용들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